정작 필요한 건 뭐예요? 평가전 잡고 연습 경기 잡고 평가전 진짜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을 능력도 안 되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걸 상쇄할 수 있는 핑계가 뭐냐? 리그 내에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만큼 좋은 핑계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타국에 있는 선수들한테 대우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모셔와서 연습도 좀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친선경기 하면서 다지면은 아주 양국에 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너지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진짜 국제 교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죠. 이게 프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각 기업들이 그 팀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프로화를 한 거예요. 프로화를 한 게 그러니까 실수를 다시 돌려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프로화가 된 상황에서 다시 돌리겠다는 거는 그냥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여기서 뭐 프로화가 왔는데 다시 실업팀으로 돌린다? 어려운 그럼 일인 없어지지.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그때 대비해서 그 은행원으로 그 평생 직장 가진 분들이 많아요, 농구에. 지금은 그런 여건도 아닌데 전체 취업 수리도 줄어들었고 외국인 선수 있으니까 국내 선수가 그렇게 크게 비중 차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농구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국제대회 성적도 떨어진 이유에 왜 선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제일 크지. 데뷔했더니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이제 성장기가 끝날 근육이 붙는데 근육도 제대로 안 붙었어요. 그 나이 때 제대로 경기 뛰어보지도 못하고 외국인 선수 있고 연차 많은 언니들 있으니까 경기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고 가끔 투입되면은 외국인 선수한테 패스나 이러던 선수한테 국제대회 나가서 해결을 해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 선수가 폐지되고 좀 지나니까 올림픽에서 다 졌다고 하긴 하지만 세계 3위 4위 하는 스페인한테 4점 차밖에 안 났어요 우리가. 그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던 게 이긴 경기가 한 경기도 없지만 서구 열강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었어. 게임이 됐잖아요. 게임이 됐죠 그때. 리그에서 직접 해결을 해본 선수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전주원 그때 대표팀 감독님을 맡으셨을 때 전주원 코치님이 굉장히 그 어떤 카리스마 그런 작전 수행 능력 굉장히 높게 삽니다. 저는 그래서 전주원 코치님이 국가대표를 코치로든 감독으로든 이렇게 합류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게 여자 농구 레전드들이 그 지도자 안 하려니까 자기가 했다 실수하면은 여자 농구 지도자끼리 더 막힐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하는 게 전주원 말고 그 선수 때부터 지금까지 출산 때문에 2년 자리 비운 거 빼고 2년 자리 비운 거 빼고 쭉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나요? 그런 레전드가 국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주원 코치님이 유일한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전주원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못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럼 전주원 일단 오퍼가 전주원한테 먼저 갈 건데 전주원이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오퍼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박정훈 감독님 솔직히 능력도 보셨겠지만 BNK가 지역 기업이다 보니까 동주여고 출신이 박정훈 감독님 초빙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도 그 동주여고 출신의 레전드고, 부산 프랜차이즈거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근데 또 전주여고 코치님을 빼면은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박정훈 감독님 맞아요. 근데 박정훈 감독님 고사하다가 한 거거든. 그 BNK 감독님으로? 네, 고사하다가 하신 건데. 그래요? 그건 그러면 몰랐네. 전주원도 안 하고 박정훈도 안 하고 있어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오퍼가 갈 거면 간다고 두 분도 못 하고 있는데 선뜻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정선민 감독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대표에서 이봉규 감독 때문에 욕 뒤지게 먹고 그때부터 공개. 그 사람은 진짜 욕 뒤지게 처먹어도 싸죠 진짜. 너무하더라 좀. 아니 심각해. 그 사람은 그 어린 그 박지수 선수한테 모든 굴레를 그냥 다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여기서 이게 누구 이렇게 까고 이런 거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문규 감독 진짜 그 사람은 좀 욕 좀 많이 그냥 선수한테 업혀서 갔으면서 오래 사실 겁니다. 욕 많이 쳐드셔서.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나 이거 편집하면은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제도는 지금 시기상조다. 지금 외국인 선수 제도가 언젠가는 부활을 해야 돼요. 왜 교류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부활할 게 아니라 언제 부활을 해야 되냐?
좀 지금- 정말 활성화됐을 때 리그. 지금 고등학교 선수가 지금의 2배는 있을 때. 아 그런 날이 올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와?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겠지. 엘리트 스포츠 제도가 있잖아요.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 그러니까? 스포츠 제도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 스포츠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성용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농구부가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아 거기가 거기가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거기 교실 위에 체육관이 있어요. 교실 위 체육관. 그러니까 수업 중에 어차피 하지도 못해요. 그럼 엘리트 스포츠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은 엘리트 스포츠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 진입장벽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농구를 못하게.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역으로. 왜냐? 엘리트 스포츠 제도라면 그거 하나만 봐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유급도 시키고 그거 유급제한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아 그렇구나. 들어봤던 것 같아. 일본이 잘 나가는 이유는 그게 농구가 학교 클럽이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진입장벽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팀이 1000개 단위가 있고 1000개? 그러다 보니까 고교 선수가 몇 명이냐 한 팀에 10명만 써도 10,000명 단위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고교 선수가 100명 조금 넘겠고요. 심각하네. 그 엔트리 12명 채울 수 있는 학교는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선수가 모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모아서 연습을 해요. 인성도 지금 아 맞다. 인성도 그랬었는데 맞아. 중고등학교 이게 같이 연습한다 그랬어. 프로에서 10년 차이는 그렇게 안 커요. 왜? 젊을 때는 운동 능력이 좋지만 나이가 들면 연륜이 쌓이니까. 그렇지. 프로에서 10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중고등학교 1년 차이는 엄청납니다. 성장기 때 1년 차이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해서 연습을 한다. 결국엔 중학교에 이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 맞추면 못 따라오니까. 그럼 이게 애들 놀아주는 건지 훈련하는 거냐고. 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럼 일단 들어오는 사람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해야 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서 함부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동호회 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순수 아마추어인데 그 팀에 뭐 엘리트 선출이 갔어요? 에이스가 아니에요. 왜? 그만큼 재능 있는 선수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농구를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끌어당겨오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자꾸 엄한 데에다 힘을 쏟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배구 인기가 여자 배구 인기가 압도적이잖아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여자 배구가 지금 관중 면에서는 국내 스포츠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키가 크고 좀 잘하는 유망주들을 여자 배구에 뺏긴 것도 꽤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마 그 영향도 좀 적지 않아. 아마 그것도 클 거고요. 꽤 클 거예요. 옛날에는 체육선생님이 뒷문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밴드줄 일어나 이게 통했어요. 밴드줄 키가 제일 크니까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운동했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지금은 그게 통하지도 않고 굳이 농구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 농구보다 뭐 배구가 더 풀이 높고요. 연봉이 더 높고 농구 아무리 잘해봐 인센티브 빼고 3억이에요. 근데 배구는 그 연봉이 7억 이렇게 갔잖아요. 배구는 이게 그 어떤 리그 규모라든지 어떤 구단들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되지 않나요? 안 나요. 아 그래도 안 나요 그것도? 외국 선수를 다 지금 도입하는 거는 그 산소호흡기 시원하더니 그거 벗기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되길 원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는 일단 없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몇 년이나 그렇게 가야지. 몇 년이 좋은 아니라 건지. 계속 영원히? 영원히도 아니고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선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부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은퇴 선수들이 갈 자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좀 더 농구를 진로로 선택하기 좋은 여건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먼저요. 그 농구를 진로로 선택하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선수는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선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아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풀이 넓어지니까 그 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인구가 풀이 넓으니까 풀이 넓으니까 우리보다 풀이 훨씬 그러니까 이제 넓어졌고 옛날보다 지금 애들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옛날보다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지. 선수가 없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경기 촬영 감독으로도 가봤지만 뭐가 문제냐면 딱 5명 바뀌었으니까 뭐 제 파울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붙어서 수비도 못해. 그 상대팀은 그럼 압박 수비 경험을 못 하고 그 상대는 뭐해? 그런 압박 수비를 이기는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 이러고 커서 올라와서 프로에서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참 이걸 먼저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를 차라리 배지를 해서 우리나라 축구가 그걸 성공을 했거든요. 차라리 오픈으로 그 동호회부도 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 중에서도 그 대회에서 어느 상위 성적을 거두면은 프로에 입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열리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선수풀이 항상 없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 선수들을 좀 이제 매력적으로 좀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선수풀을 늘릴지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포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스탠스도 좀 느껴지거든요. 예. 그 외국인 선수를 뭐 기자들이나 뭐 팬들이나 뭐 반대하는 데는 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준을 위해서 뭐 때문에 그 한다 결국에는 그 이 농구를 반론을 하면은 그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농구인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저는. 아 외국인 용병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 농구인들이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거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핑계라. 그러니까 다 외국인 선수 핑계 대면 맞아. 그냥 생각 없는 팬들은 아 그렇구나 이러니까. 그럼 제도를 바꿔서 만약에 외국인 선수가 한 3, 4년씩 있게 한다. 그렇게 하면 정은 붙일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거 똑같죠. 또 외국인 더 정확하게 외국인 선수한테 공만 줄 아는 선수가 양성되겠죠. 그럴 수 있죠. 지금 저 어린 선수 이해란 선수, 이소희 선수, 허예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왜 그렇게 두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만큼 자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오자마자 프로에서 그 프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선수들도 묻혀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한 자리가 그게 참 농구에서의 그 한 자리는 5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20%잖아요. 사실상 그게 다른 스포츠 그 어느 스포츠보다 비중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수의 그 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빠짐으로써 국내 선수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가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카리님 말처럼 그 어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지고 나니까 완벽히 없어진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지금 안 뛰고 있다 보니까 그 세대 이제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있을 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근데 왜 외국인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지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을 때는 그 뭐 우리은행 왕조 시절 친한 왕조 시절에도 외국인 선수 없었고요. 그때 그 기간이 그 우리나라 제일 경쟁력 있는 시기였지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용병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용병들이 들어오면 이런 말 아닙니까? 딱 정리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무 농구 대잔치 시절에는 외국인 선수 없었는데 국제 대회 성적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국내 선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건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명언이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내 선수가 없는 게 명언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또 실태입니다. 진짜 이 농구인 여러분들 정말 어떤 그 여자 농구에 있어서 인재들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인재들이 너무 없으니까 그 부딪히면 성장하면서 올라오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지 일단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트 스포츠제 폐지밖에 답이 없어요. 일단 많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제가 폐지돼야 부가 늘어날 거고 부가 늘어날 각 부마다 지도자 자리가 생길 거고 그만큼 산업이 커져야 연계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진로가 생길 거고. 아 굉장히 그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그 프로의 그 자리 하나 두 개 늘렸다고 온다? 프로 선수 끽해봐야 몇 년 하는데요 뭐. 길어봤자 뭐. 아 근데 요새는 또 한채진 선수 보니까 또 엄청 오래 선수가 몇 명 있어요 한 해. 몇 명 없지 물론. 한 해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한 해에 한 명이 뭐야? 한 내가 봤을 때는 5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 오래 할 수 있다고 하는 없지 몇 명. 한채진 정도 해야지 오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대부분은 어느 정도 팀 내에서 어느 정도 경기도 뛰고 하는 어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김진희 선수가 최근이 그랬고. 맞아요.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 그가 갑자기 어느 정도 큰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그 평생 배운 건 농구밖에 없는데 그 농구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라고 자신 있게 그 농구를 진로로 가지세요라고 말도 할 수 없으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는지 나 그게 일단 사람이 들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준비물도 없는데 어떻게 결과물을 만드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뭐 다 인재들은 여자 배구에 다 뺏기고 있고 이게 또 뭐 인재만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뉴스도 존나게 뺏기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이게 뭐 기사들도 다 죄다 여자 배구.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자 배구 유튜브들은 존나게 많잖아. 엄청 많을걸? 우리 같이 그 주제 토크하는 유튜버가 없지 여자 농구는. 그니까 근데 여자 배구는 꽤 많을걸? 많아. 엄청. 그리고 조회수도 뭐 만 단위로 나오니까 지금 조회수가. 그 여자 배구는 김연경이 나와서 스타가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스타가 왔을 때 노를 잘 줬어요. 그 제가 스포츠 협회도 일을 해봤지만 뭐가 있냐면은 로고 하나 달라 그러면 로고를 안 줘요. 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스포츠 외주 중개업을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협회 로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로고 그렇죠. 파일을 예. 안 줘요. 왜? 그런 거 할 줄 모른대요. 아니 그럼 할 줄 아는 사람 부르든가. 그렇죠. 나도 나 일반인인데 내가 그 아는 형님이 우리 그 로고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로고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있는 로고 파일을 주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미지로 이렇게 떠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할 줄 모른다고. 그나마 이게 말 안 해도 바로 그 로고 파일 그 가로 버전, 세로 버전 해가 다 날라오는 데가 배구협회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협회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근데 WKBL은 그래도 좀 그 뭐라 그러지? 이 어떤 그 열려 있는 좀 협회예요. 그나마. WKB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도 자유롭게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건 WKB이고 대한농구협회는 아니지. 아, 대한농구협회는 저기 좀 그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안 되니까 배구가 결국에는 물을 들었을 때 노를 잘 좋은 거고 결국에 우리도 스타만 나오면 안 보는데 스타는 어떻게 나 그런 애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그냥 뭐냐면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 뭐가 하나 떨어질 때까지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거기 벌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단 그 인재풀을 늘려놔서 하는 사람은 많아져야지.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스포츠가 되게 인기 있는 이유가 모든 경우 거기는 학교 스포츠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왜냐 다 어느 정도 그 1인 1기인 학교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농구에 대한 소양이 있단 말이에요. 체육 활동을 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면서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를 잘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소양이 있다 보니까 볼 때도 볼 줄 알고 보는 게 재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팬이 되고 그 시장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마켓이. 야구는 뭐 이제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 야구도 문화를 잘 판 거예요. 이게 야구도 결국에는 구장에서 직관 문화, 구장에서 치맥 문화 이런 문화를 잘 판 거지. 문화를 파지 국제대회 성적난다 잘 된다? 핸드볼, 하키 맨날 메달 따오는데 왜 인기 없는데? 그걸 설명해봐. 일단 이거는 프로팀들조차 없어. 하키 뭐 지금 핸드볼 프로팀도 그러니까 없잖아. 이걸 설명해보고 니들이 성적이 안 나서 그런 거다. 그 이 소리를 해보라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씁쓸한 이 현실입니다. 문화를 팔아야 된다는 말을 15년 전에 했던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죠? 그 지금 예능하고 계신데. 서장훈 형님이신가 혹시? 네. 와, 우리 장훈이 형님은 진짜. 그런 행정가가 돼주시기 바랬어 나는. 그럼 이제 다음 화는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던져놓았던 떡밥 중에 하나인 그 엘리트 농구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음 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는 이제 엘리트 농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도입부터가 잘못됐어요. 엘리트 스포츠를 왜 반대하십니까? 엘리트 스포츠는 카르텔이다. 비하기 약간 심한 것 같아요. 배신자 취급받을 배신자 수도 취급받고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프로니 국가대표니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뿌리가 썩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정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여자 한국 여자분들 도사는 이 카운트다운이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냥 엘리트 스포츠 폐지하면은 학원 농구 자체가 아예 뿌리채 흔들리고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근데 이들이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이 현재 있냐? 없어요.